전문의와 함께 만드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오늘 제 옆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이영주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일자목입니다. 일자목이란 쉽게 말해서 목뼈가 일자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그 상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목은 무거운 머리를 떠받치고 있으며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지나다니는 터널 역할을 하는 중추 조절의 근간으로서 네.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뼈가 일자인 일자목. 사실 최근 들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정의부터 좀 알려주시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목뼈는 원래 일자가 아니라 C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엑스레이 사진상 목뼈가 정상적인 C자 커브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아프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므로 이상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네. 목이나 목덜미 통증, 두통, 견갑골 사이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일자목인데요. 일자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일자라서 일자목이 아니고 목의 중심을 지나는 목뼈가 일자라서 일자목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자목 자체보다 일자목이 만들어지게 된 자세와 습관입니다. 그러한 습관이야말로 점차적으로 일자목을 만들고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일자목은 그러한 자세, 습관에 대한 영상학적 진단인 것이죠. 네. 근데 요즘 그 일자목과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 질병이 거북목이에요. 근데 일자목과 거북목 같은 질병인가요, 원장님? 사실 일자목과 거북목은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이라기보다는 목과 상체의 자세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좀 모호하기도 하고 서로 의미를 겹쳐 쓰기도 하죠. 네. 구분을 해보자면 일자목이 엑스레이상 목뼈의 정렬이 일자인 상태를 말한다고 했을 때 거북목은 그 진단이 굳이 엑스레이 검사까지 필요치 않습니다. 거북이처럼 항상 머리를 앞으로 빼고 있다면 거북목인 거죠. 네. 옆모습을 봤을 때 귀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가 있다면 거북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귀에서 지면에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어깨와 만나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일자목과 거북목이 왜 함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엄밀히 말하자면 둘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거북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대부분 일자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북목인 사람들이 대부분 일자목이다. 그럼 거북목이 일자목을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있는 자세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의 목뼈 배열은 점차 일자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일자를 넘어 역C자 형태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렸듯이 일자목과 거북목은 개념이 정립된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다 보니 보는 관점과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거북목이란 일자목 상태를 유발하는 자세 습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북목은 일자목을 유발하는 좀 나쁜 어떤 자세 습관이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스스로 본인이 일자목인지를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없을지 자가진단법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목이란 엑스레이 스캔상 진단이기 때문에 자가진단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일자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뒷목이 뻐근하고 목덜미가 자주 뭉친다던가 베개를 베고 누우면 뭔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잘 풀리지가 않고 오히려 목이나 견갑골 안쪽이 담이 걸리기도 하며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신다면 일자목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 이 목질환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만 봐도 목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유병률이 높아진 걸까요, 원장님? 우리가 일자목이란 말을 이렇게 흔하게 듣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확실한 건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론 아마 지금으로부터 대략 5, 6년 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고 나서 몇 년 정도 흘렀을 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사용이 이 일자목과 같은 목질환 발생의 뭔가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의 삶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네. 저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합니다. 빽빽한 출퇴근 지하철에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 바로 고개를 숙이고 빨려 들어갈 듯 스마트폰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현대의 자세 연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굴곡 중독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현대 문명은 인간의 몸을 구부정하게 굴곡시키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고 네. 이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일찍이 경고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삶의 패턴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자세를 유인원 같은 형태로 다시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병적인 적응 과정으로 일자목이니 거북목이니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목 발생의 원인에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사용이 왜 자세를 바꾸고 목의 변형을 만들어내는지 그 연관성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성인 남자 기준으로 머리의 무게는 대략 5에서 7kg 정도 되는데 볼링공 하나와 맞먹는 정도이니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네. 하지만 정상적인 목의 멋진 C자 커브는 이러한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완충하는 스프링과 같은 구조이므로 건강한 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머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은 전방 집중형 자세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목은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머리가 앞으로 1cm 빠질 때마다 목뼈에는 2에서 3kg 정도의 하중이 걸립니다.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최고 15에서 20kg까지 목에 하중이 걸릴 수 있는데요. 계속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목과 상부 흉추의 근육은 지치고 약해지며 긴장되고 단축되면서 균형이 깨지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C자 커브는 일자로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뭐 자세 변형, 그 외에 또 일자목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일자목은 바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손상을 휘플래시 인저리라고도 하는데요. 충격에 의해 목뼈가 순간적으로 굴곡되었다가 신전되는 경우 목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과 근막들이 손상을 받게 되어서 급성으로 목뼈의 바른 정렬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잘못된 자세로 인한 일자목과 어떤 사고로 인한 일자목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원인이겠죠. 만성적인 잘못된 자세에 의해 변형이 된 것이나 순간적인 트라우마에 의해 일자목이 된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네. 급성으로 생긴 일자목의 경우는 초기에 잘 치료하여 하지 후유증이 남지 않고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자목이란 통증의 1차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자세나 트라우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목이라는 병적인 상태는 또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자목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목과 목덜미의 통증뿐 아니라 두통이나 견갑골 사이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일자목이 있습니다. 일자목 상태가 되면 근육이 잘 쉬지 못하게 되는데요. 일자가 된 목은 보행 시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완충하기 힘들어지며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역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목을 지탱하는 근육과 근막으로 가게 됩니다. 불안정한 목을 지지해줘야 하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노폐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쉬지 못하고 딱딱하게 뭉친 근육은 혈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들이 적체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자체로 통증을 일으키는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에 생기는 문제 그리고 또 그 두통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일자목이 왜 두통을 유발하는 건가요? 머리로 가는 혈관과 신경은 목에서 나와 목 뒤 근육 사이를 지나서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 뒤 근육이 계속 긴장해 있게 되면 이 신경과 혈관들이 눌려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랫동안 악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목 치료를 하고 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원인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자목 혹은 거북목 상태의 몸은 턱이 살짝 들리고 머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어깨는 앞쪽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가 되며 상체가 전체적으로 구부정한 모습입니다. 네. 이는 굴곡 중독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자세 패턴입니다. 몸이 구부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이것을 흉곽 붕괴라고 합니다. 흉곽 붕괴요? 그게 뭔가요, 원장님? 네, 흉곽 붕괴가 온 사람들은 흉곽의 움직임이 제한되게 되고 아래로 무너진 흉곽은 아래로 더 많이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흉곽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또 흉곽의 움직임 제한으로 인해 호흡은 들숨보다 날숨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날숨 고정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보다 날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날숨 고정 상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장님? 날숨 고정이 일어나면
들이쉬는 산소의 양은 줄어들지만 내쉬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많아지게 되어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 그래서 우리 몸은 약간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태에서는 몸으로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감각, 운동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잘못된 자세 패턴이 한층 더 강화되며 무의식적인 긴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턱이 들리고 머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흉곽 붕괴가 심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이 단순히 일자여서 문제인 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몸 전체가 망가지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원장님. 네.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지만 우리는 우리 몸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몸이 통증이라는 구조 신호를 보내도 그냥 무시하기 일쑤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병으로 발전하게 되죠. 설령 일자목이라던가 거북목이라던가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혼자 바로잡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자목은 목 디스크나 다른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이므로 일자목을 바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마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병으로 발전하게 되면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자목이 목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목 디스크 같은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가요?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네. 일자목 상태에서는 목에 가해지는 압력과 충격이 효과적으로 분산되는 균형이 깨져 계속적으로 한 곳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과부하가 걸린 디스크가 빠져나오거나 터지게 되는 것이죠. 협착증이나 척추 후관절 증후군도 같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과하게 누적되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일자목이라는 상태는 그런 이유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네. 균형이 깨지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자목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원장님?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치료는 목의 균형적인 구조와 기능을 다시 찾아주는 교정 치료입니다. 도수 치료를 통해 긴장되고 단축된 근육과 근막을 이완시켜주고 운동 치료를 통해 약해져 있는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상지 쪽으로의 방사통이나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심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 MRI 같은 검사와 중재적 신경치료 같은 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교정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보통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한 번 치료로 다시 C자 커브로 확 돌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긴장과 스트레스로 나빠진 몸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거나 다시 일자목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치료에 너무 성급해지거나 한 번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과대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좀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근데 치료 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일자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원장님? 일자목 같은 부정열 증후군은 몸의 상태와 함께 생활 패턴과 습관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재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 끝나고 정상적인 C자 커브로 돌아가더라도 스마트폰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던가 전방 굴곡형의 심신 상태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교정되지 않으면 다시 일자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재발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면 목뼈 교정을 위한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단지 일자목이 있다고 해서 수술적 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수술적 치료는 언제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목 디스크가 터져 마비 증세가 있다거나 하는 심각한 상황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일자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잠시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목을 한번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굴곡 중독 사회를 벗어나 살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 목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목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이 베개를 낮은 곳으로 바꾼다던가 고가의 비용을 들여 병원을 다닌다던가 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우리들의 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목, 어깨 통증은 물론이고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고 또 심하면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일자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뭐 일자목은 병이 아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정확한 정보 알아가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영주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